정부가 8월 13일 오늘 방금 나온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나와서 제가 쭉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만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바쁘고 다들 내용이 크게 없다 결론은. 그리고 작년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9.13이었나요? 공급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게 뭐지? 이걸로 되겠나? 수도권 특히 서울에 공급이 제대로 되기가 단기간에는 쉽지 않겠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겠다. 라는 또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 왜냐면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규제, 세금 규제, 무슨 대출 규제만 하다가 이걸로는 안 된다.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는데 중요한 거는 3개, 이 신규 택지가 지정이 된 3가지 지역이 크게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마 금방 아실 건데요. 첫 번째는 서울 강서, 유일하게 서울에 1000가구, 경기도 남양주의 대규모 도심지구에 21,700, 경기도 광주 역세권 2지구에 4,500가구를 지정을 했다. 지정을 했다는 얘기죠. 강서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무조건 지금 짓겠다가 아니고 계획은 2029년 3년 뒤에 착공을 예정이다. 착공 들어간다는 얘기죠. 준공이 아니고 그때 예정. 남양주의 도심지구는 경의 중앙성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에 착공. 경기도 역세권 2지구는 똑같이 2030년 상반기에 착공돼야 된다. 착공되기 전에 많겠죠. 해야 될 일들이. 그 모든 이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토지 보상 등등 여러 가지 아니면 또 그린벨트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첩첩산중인데 중요한 것은 도심권에 특히나 서울 주요 입지에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인허가를 축소해가지고 빨리 해주거나 아니면 용적률을 더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도심지 내에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 재건축을 어떻게 빨리 하겠다. 재개발을 빨리 하겠다. 이런 내용은 지금 읽어봐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없는 것 같고 태릉 골프장 이런 것도 빨리 주변에 영향평가를 빨리 해가지고 조기 착수해서 2029년 이것도 9월에 착공을 하겠다. 경기도 과천 경마장 예전에 국군 방첩사령부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계획은 2029년 12월 착공이다. 이번 정부 끝날 때인지 그때쯤인 것 같은데 신속하게 착공했다. 저도 하나 더 놀란 게 뭐냐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 중에서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신규 택지 발표 원래 기존의 68개월을 37개월로 총 31개월을 축소해서 대폭 단축하는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의 등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길게 딜레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최근에 코로나 이후 시절부터 해서 물가 상승부터 해서 인허가 이것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특히나 각종 물가 상승, 벌써 자재, 인건비 모든 것이 공사 여러 가지 이런 건설비도 다 올라가게 되면서 늘어난 것 플러스에다가 추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점 됐던 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중대재해체배법이 또 통과되면서 더 안전하게 안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는 안전이 강화되면 계속적으로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어떻게 거의 31개월을 축소해서 빨리 짓겠다는데 이게 가능할까 과연? 그만큼 더 인력이 투입돼야 되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그만큼 인허가 속도를 빨리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건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빨리 시계 제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그 공기를 단축하겠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비아파트 쪽으로도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하도록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감면, 다세대 다가구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할까요? 그렇게 뒤통수를 쳐맞았는데 다세대 다가구 쪽으로서 임대사업장 해줄 테니까 다시 양도소득 감면해줄게, 취득세 감면해줄게 한다고 해서 과연 비아파트 쪽에 공급자로 다주택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아니면 이거 말고 기업형으로 들어가는 시려는 분들의 여러 가지 대출을 완화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민간인 분들이 비아파트 쪽에 들어가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 이거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금 매입 임대로 해서 공급 LH가 사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거 말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뭐가 있나 봤더니 청년들을 위해서 특히 신혼부부 요즘에 결혼을 하라 그랬냐 이게 여러 가지 허들이 높다 결혼을 하란 거냐 말란 거냐 이런 얘기도 많았죠 최근에. 이거를 위해서 청년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버팀목이라든지 이런 자금 대출 또는 전세 자금 대출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완화한다거나 기존의 소득 여건을 좀 완화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총체적인 내용이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 추가 공급을 하겠다. 그린벨트도 플러스 하겠다. 계획은 이렇게
작년 9.13 대책도 공급을 막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된 건 없다는 얘기죠. 똑같이 이래 됐는데 서울의 중심부에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 없고, 외부 뭐 남양주를 뭐 무시해서가 아니고 남양주에 뭐 2점 몇만 가구를 하겠다, 이게 과연 서울의 현재 지금 주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특히 전월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불안해지는 시장에 토지다 뭐다 해서 실거주에 집주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면서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이 나가고 또 옆에 있는 또 임차인들이 나가고 하는 이런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전월세 대란에 폭등하고 있는 시기에서 기존에 있는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다주택자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물량들을 넣어가지고 그걸 전월세 이거를 좀 물량으로 빨리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전부 다 뭐 3년 뒤에 착공, 4년 뒤에 착공한다면 중국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이런 물량들이 정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한 7, 8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때 조금 완화가 될 것인가? 또는 그것도 그 물량 자체가 서울에 있는 이런 중심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외곽,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쪽에도 좀 외곽, 과연 이게 될까? 안정화가 될까? 특히나 전월세가 지금 불불 끓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항상 얘기를 하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도심지에 빨리 공급을 해서 여기에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또는 다주택자를 넣거나 아니면 똘똘한 한 채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울, 지방 사람들도 팔고 서울, 다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도 뭐 서울 들어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취득세를 빨리 완화해서 또는 다주택자를 넣어서 여기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도 들어가고 광역시도 들어가고 서울 쪽에 들어가는 유동성을 좀 차단해서 여러 군데로 분산해야 되는 그런 효과로 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이번 정부 기조가 그렇죠. 부동산 기조가. 그래서 해서 결론은 뭐냐면 쭉 봤는데 크게 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전문을 다 찾아 들어가서 볼 것도 없고 그냥 뉴스 기사 또는 블로거 잘 하시는 분들도 유튜버 같은 거 보시면서 아 요렇구나, 크게 변화될 건 없네. 작년도 그래 됐었죠. 작년도 막상 대책, 공급 대책 꺼냈더니만 별 게 없으니까 앞으로 현실 진행성이 별로 없네. 현실 이렇게 가능성이 바로바로 가을 장부터 막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답이 없구나 이번 정부가. 누가 위해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컨트롤하고 있는 그 수장 자체가 뭔가 잘못된 이념을 사로잡혀서 지금 뭔가 다 틀어막고 신규로 막 서울 공급 중앙부에 있는 한가령에 있는 거기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외곽에 경기도 외곽에 본인들은 거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서울 특히나 경기도 주요 입지의 부동산이 안정화될 것은 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또 지방에 서울 양극화가 되고 또 초양극화가 되고 참 일부러 가격을 올리나? 일부러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참 유동성을 좀 지방으로 보내주면 될 텐데, 아니면 집주인들을 무조건 실고 자라는 이런 정책만 폐기해도 계속적으로 임차인이 거기 살면서 말이죠 할 수 있을 건데 왜 자꾸 걸러 놓지? 그럼 전월세가 부족해지면서 거의 민간의 8, 90%를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전월세 공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면서 전월세가 물량이 없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정부에서 일부러 지금 만들어가는 현상,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 이런 삼고 현상이 벌어지는 현상을 왜 정부 정책으로 계속 만들고 있지? 그렇게 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허들 세금을 풀어주는 것 같은 거 더 강화하면서 강화하는데 공급은 없게 하는 총체적 난국이 벌어지게 되면서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답이 없다, 빨리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 또 규제지역 지정되면 또 대출이 막히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규제 지역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능할 때 대출이 나온다 할 때 빨리 저는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정부 믿지 말고 나를 믿자, 내 자신, 오직 나를 구할 사람은 내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짧게 오늘 중요한 부분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번 공급 대책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 합시다. 화이팅입니다.